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로의 박수원 노무사. 민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노란봉투법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고 있는 그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저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둘째, 노동조합 가입 요건의 완화. 셋째,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넷째,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네. 첫 번째,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요건 완화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제한이 삭제되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제 임금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구조조정, 공장 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에 따른 분쟁까지 포함된 점도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지위, 소득 수준, 참여 정도를 고려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도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인데요. 네, 5월 1일은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죠.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1923년부터 1962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지만 1963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해당 명칭을 지금까지도 써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94년부터는 유급휴일로 법제화가 되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탓에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절로 바꾸면서 이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노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드러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슈, 가짜 3.3%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사님, 가짜 3.3% 계약이 뭐죠? 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내기 때문에 가짜 3.3% 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짜 3.3%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퇴직금 미지급 등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가짜 3.3% 계약을 잡아내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3.3% 계약을 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청이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선제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3.3% 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업종 그리고 사업장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업종이나 사업장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등의 가짜 3.3% 계약을 잡아낼 수 있게 됐죠. 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가짜 3.3% 계약을 한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주분들은 내가 3.3% 계약을 한 사람이 실제로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산재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산재 처리 기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정도이고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산재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걸까요? 고용노동부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첫째, 이미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직종이나 질환은 불필요한 특별 진찰이나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둘째, 판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질병판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상 질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방안이 실제로 잘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면 산재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